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역사문화교육원 전통놀이 지도사 권영철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다른 걸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전통놀이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역사가 굉장히 깊고 오래된 한국의 연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나왔어요. 우리 러시아 분들은 아마 이 연, 이거 관계가 좀 많을 것 같은데, 글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냐면 우리가 삼국시대에 보면은 신라시대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내려왔다고 문헌에는 나와 있지만은, 러시아에서도 아마 경제 그 정도의 우리나라와 러시아와 교류가 많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자, 준비를 한 거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연날리기 유래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좀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연날리기에서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이제 삼국사기를 볼 수가 있어요. 삼국사기에서 김유신 장군이 당시에 임금이었던, 그러니까 이제 선덕여왕이죠. 선덕여왕이 죽고 난 다음에 진덕여왕이 즉위하자 비담이라는 친구와 염종이라는 친하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 반란을 일으키면서 김유신 장군이 그걸 평정하기 위해서 연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연을 이용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바로 우리가 전투를 할 때 이용을 할 수 있는 서로 교류를 해야 되겠죠. 당시에는 지금이야 뭐 핸드폰 가지고서 여보세요? 네, 어디 이렇게 통화를 하지만 당시에는 통화할 만한 그런 게 없었죠. 예, 그럼 뭘로 해야 되냐? 바로 연을 가지고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연을 이용해서 우리는 전투를 할 수 있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도 이렇게 나타나요. 고려시대에도 이주보라는 한시에서 보면은 7월 3일에 바람이 옳다. 이 바람이 이제 불기 시작하면은 1월 달서부터 우리는 연을 날리기 시작하죠. 그 연을 날릴 때 우리 이제 조선시대 후기에 오게 되면은 우리가 굉장히 연을 많이 날리는데, 그것도 같은 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국사기에 이제 이렇게 김유신 장군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연날리기는 원래 군사적 목적으로 처음에 이제 사용되었다가 점차 연날기는 민속놀이로 바뀌게 되죠. 예. 민속놀이로 바뀌게 돼서 발전돼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자, 조선 후기에 보면은 이 세 시기에 오게 되면 음력 12월부터 연을 날리기 시작해서 정초, 이렇게 정오 대보름 사이에 연을 많이 날렸어요. 날려가지고 서로 이제 연 싸움도 많이 이제 시작을 했고,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 문헌에 나타났듯이 우리는 연줄을 끊어서 우리 액막이라는 게 있어요. 1년 운수를 볼 때 액막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연싸움을 해가지고 액을 날리죠. 그래서 바람에 멀리 날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해의 건강과 풍요로움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한국인의 명칭을 보게 되면, 한국 연의 명칭을 보게 되면, 연은 보통 옛날 기록에 보통 지연, 그리고 풍연, 방연, 또 이렇게 이제 풍금 등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데 제일 많이 사용했던 연이 바로 지연이라는 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연이라는 연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다는 거, 우리 지금 러시아 분들이지만은 꼭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한국연의 종류는 연의 형태와 모양에 따라 좀 많이 달라져요. 많이 달라지는데, 그 종류가 한 100여 가지가 됩니다. 그 100여 가지 종류가 다 모양새도 다르고 다 다르죠. 그런데 방패연 자체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림을 다르게 넣죠. 그리고 그 그림에서 알고 있듯이 그림에 상당히 많은 그림들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이제 그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 거예요. 자, 보면은 우리 한국의 대표기를 할 수 있는 이제 사각,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장방형의 연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린 방패연이다. 우리 싸움할 때 예를 들어서 칼싸움을 하거나 이럴 때 방패를 딱 들고 싸우죠. 예, 그러듯이 칼도 들고 방패도 들는데 그런 방패연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 막는 방패 아닙니다. 네, 뭐냐? 바로 우리는 연을 날려서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전화 역할이나 아니면 전달 역할을 한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린이들이 날리는 꼬리가 달린 가오리연이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후대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어린이들은
사실은 방편을 날리기가 굉장히 까탈스러워요. 왜냐면 이거 만드는 과정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물론 부모님들이 만들어 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옛날에 저도 아버님한테 연을 만드는 걸 배워가지고 지금 제가 연을 많이 날리고 있는데, 그 가오리 연은 우리가 어렸을 때 제일 날리기가 쉽고, 또 서로 이제 그 연 싸움 할 때 누가 높이 날리느냐, 그거를 많이 이제 그 우리가 연을 날리면서 시합을 했던 그런 기억이 좀 납니다. 자, 그리고 창작연이라는 게 나타나요. 창작연. 그거는 뭐냐면은 지금 요즘에서 나타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크게 만들어 가지고서 막 꼬리가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려 가지고서 그 연을 한 수십 가지, 수백 개를 연줄에 이어서 많이 그 저 날리는 그런 과정들이 요즘에 창작연으로 많이 나타나죠. 그리고 또 굉장히 큽니다. 용을 만들어서 그 날리는 그런 연도 있고, 또 우리가 그 나비, 예, 나비연을 만들어서 날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형태가 있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이 다음 장에서 보여드리고요. 자, 우리는 그 연을 날릴 때 보면은, 우리가 방편을 날릴 때 좌우 그리고 상하로 움직이게 우리가 조종을 해주죠. 그게 바로 얼레라는 겁니다. 얼레에서 우리 조종을 해야 돼요. 그럼 얼레에서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 바로 우리 줄을 뚝뚝 당기면은 감으면은 연이 하늘 높이 쭉 뜹니다. 올라가요. 계속 상승을 해서 그야말로 어디 지구 끝까지도 올라갈 정도로 막 올라갑니다. 안 보일 정도로 막 올라가는데, 거기서 연싸움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좌측, 우측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동을 해서 서로 엉켜야 되니까, 그때 좌로 보낼 수 있고 우측으로 보낼 수 있고, 이것도 연의 기술이겠죠. 그리고 밑으로 하강도 합니다. 비행기가 곡선을 이루고, 요즘에 항상 그 싸움을 할 때 비행기가 이제 그 상공에서 그 상대방을 공격하듯이 연도 똑같은 역할을 했어요. 예, 그래서 많은 그런 싸움을 했던 그런 거 있고, 그래서 자기가 날리는 사람이 어떻게 연을 날리냐에 따라서 이제 그 연의 승패가 이제 나눠지죠. 그래서 손놀림에 의해서 나눠진다. 여기 나타났듯이. 그래서 빠르게 날릴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지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연싸움을 해서 지게 되면, 물론 굉장히 액땜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꼭 뭐 졌다고 해서 엉엉 울고 대성통곡할 정도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고, 예, 일단 우리가 그 민속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를 보면은 연의 종류에는 꼭지연이라는 게 나타나요. 근데 꼭지연이 상당히 여러 가지예요. 그걸 한 가지씩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 꼭지연. 여기 보시면은 연이 다 똑같이 생겼죠. 그런데 사용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예, 그리고 이 이제 그림을 연 상단에다가 이렇게 이제 꼭지연이라는 먹꼭지라는 연을 만들어 놓고, 또 쪽꼭지연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쉽게 얘기해서 지금 태그 마크 비슷하게 생겼죠. 예, 그런데 가운데를 이렇게 이제 나눠서 만들었던 연도 있어요. 그게 바로 쪽꼭지연이고, 홍꼭지는 일본의 그 국기 마냥 이렇게 이제 동그란데 빨간색을 칠해서 만들었던 게 홍꼭지연. 청꼭지연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의 이 별도 있고, 또 쌍꼭지연이라 가지고 청홍을 같이 만들어요. 예, 이렇게 해서 만드는 연을 바로 꼭지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반달연이 있어요. 이 이마 가운데 반달을 만들었죠. 그래서 색지를 이제 색종이에 쉽게 얘기해서 색종이를 싹 반달처럼 오려가지고 그 방패연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오려 붙입니다. 해가지고 먹인 반달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홍 색깔을 이제 붉은 색깔이 붙은 거는 홍인 반달연, 그리고 청, 금, 황색도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만들 수가 있고, 요 밑에 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게 이렇게 봉투처럼 생겼죠. 그래서 요 봉투처럼 생긴 것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여기에 보면 가운데 구멍이 뚫렸어요. 예. 그 바람구멍이라 그래가지고서 이 구멍을 오리는데, 연을 이제 이따가 제가 실기할 때 자세히 알려드리겠지만은, 연을 이렇게 이제 이제 접어요. 착착착 접어가지고 이렇게 잘라내면은, 이렇게 오려내면은 이 원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아름다운 이런 이제 방편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보시면은 요 이제 치마연, 예, 치마연이 또 나타나는데, 자, 치마연도 오방색, 우리나라는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 오방색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우리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색깔이에요. 예, 그래서 이 오방색 연도 이렇게 있다는 거, 그리고 색동 치마연, 삼동 치마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연의 종류에는 이렇게 많은 게 있는데 동연이라 그래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머리를 묶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허리에도 묶고 머리에도 묶고 그리고 초연이라는 이제 그 연이 있는데 꼭지만을 제하고 전체를 다 어떤 색깔을 붙이느냐 바로 이런 식으로 색깔을 몽땅 다 검정색, 붉은색, 황색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칠을 해서 위에만 하얀 거 그 칠하기 전에 이미 붙여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만드는 연이 바로 우리는 초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박이연이라는 게 있는데 요건 동전 크기의 눈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이 아까 100가지라 그랬어요. 굉장히 많은데 여기 지금 100가지 다 안 나온 거예요. 얼마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중요한 연은 꼭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저는 이 사진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의 발처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 연도 있어요. 굉장히 이거는 아마 우리 그 러시아 분들도 이건 처음 보셨을 거예요. 예, 우리 한국 사람들도 잘 못 보는 그런 연이에요. 예, 중요한 연들이죠. 예, 그리고 어린이날 우리가 주로 날리는 꼬리가 달린 가오리연이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어린이날 날리는 겁니다. 보통. 그래서 창의성으로 만들어서 창작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른 목골로 만들어서 연을 색동옷을 입히죠. 오방색을 입히는 겁니다. 자, 현재 우리 제일 한국에서 많이 날리는 태극 방패입니다. 조금 있다가 예, 요 연을 만들 거예요. 요 연을 지금 이렇게 이제 만든 거는 제가 한국 전통 연 날리기 이렇게 연지기가 만든 연과 제가 만든 연이 따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예, 제가 만든 연이 바로 저건데 요걸 우리가 이제 실기로 만들 겁니다. 자, 요건 이제 2012년에 서울 여의도에서 창작 경연대 할 때 날리던 연이에요. 이렇게 긴 연도 있다는 거 우리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봉황처럼 굉장히 큰 연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창작연입니다. 그리고 올해 2020년이죠. 인도에서 이게 이제 구자라는 데에서 이제 국제 연날리기 대회인데 1월 7일 날 이렇게 이제 그 개막을 해서 연을 이렇게 날렸습니다. 태극기와 우리 이제 이렇게 그 나비 모습을 한 그런 연을 날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태극기 이거를 만들어서 방패연을 만들어서 날리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전투형 신호연이 있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우리 러시아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영웅 장군으로서는 최고입니다. 물론 세종대왕님도 중요하시지만은 이렇게 충무공 이순신 장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연을 가지고서 전쟁을 할 때 이 연을 신호연으로 썼어요. 그래서 연 이름에 여기다 보면 치마, 머리, 삼복 있는데 다 있는데 자, 요게 이제 우선 하나 이야기하자면 치마 머리에서 남쪽 산 능선을 공격하는 그러한 연을 딱 띄울 때 저 연을 띄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쪽을 공격해라. 그러면 십평면이라는 연을 딱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다 우리가 외워야 되겠죠. 여기가 소대장이라든지 이런 장수들이 거의 이걸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날려서 서로 신호를 하는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연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연 만들기를 잠깐 보여드리는데 요 만들고 난 다음에 실기로 들어갈 겁니다. 요거 잠깐 보여드리고 들어갈게요. 자, 우리는 창호지, 지금 현재 창호지도 지금 만들어진 연도 많으니까 창호지를 만들어서 백지에다 삼접지, 닥지 이런 거를 이제 싹 물에 적셔서 다림질을 하면 돼. 구겨진 거는 구겨지지 않은 건 그냥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40cm에서 60 정도로 잘라서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구멍을 내야 되겠죠. 이렇게 접어서 가운데 구멍을 내고 자, 머리살이 있고 허리 이제 머리살이 위에 있는 게 머리살이에요. 자, 보시면은 이게 안 들어가지. 머리살이고 이게 허리살입니다. 그 다음에 중살과 장살 양쪽에 이제 들어가는 게 장살 긴 거라 그런 거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살을 싸 바른 뒤에 뒤집어 앞면에다 그림을 그려거나 글자를 써서 놓고 꼬리나 발을 달아 장식을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잘 날릅니다. 그리고 이제 만들어지는 방법은 면 위쪽 머리살과 장살이 겹쳐진 독에 20도가량 휘어지게 뒤에 이렇게 이제 바람을 잘 타게 만들어야 되겠죠.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어떡하냐?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이걸 살짝 더 감아줘요. 그러면 바람이 좀 덜 분다. 그럼 이렇게 풀어주고 그런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날리는 거죠.
예, 우리가 이렇게 바람을 탈 수 있는 그런 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과정은 좀 이따가 실기해서 다시 보여드리고 여기 방편 우리 만드는 연은 이렇게 이제 끝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지금 이제 연을 만드는 거예요. 연을 만드는 과정인데, 자, 연 만들기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우리 태극연이 있죠. 방패, 이제 대한민국에 이제 태극기가 있고, 요게 바로 우리가 전통 방패연이라 그러죠. 예, 방패연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 방패연을 가지고 오늘 만드는 방법을 자세하게 천천히 알려드릴 테니까,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자, 준비물에서는 일단 이제 우리가 연을 만들려면 이게 종이가 필요하겠죠. 네, 종이가 아까 필요하듯이 40cm에서 60cm 이렇게 이제 이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창호지라든가 우리나라의 한지 이런 걸 가지고 만들면 굉장히 좋겠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태국 마크를 그려서 이제 준비를 하면 되는 거고, 색칠은 본인들이 아까 나왔듯이 굉장히 여러 각도로 여러 가지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대신에 이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만드는 요령과 이거를 이제 연을 띄울 때 어떻게 이제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준비물은 이렇게 됐고, 일단은 대나무가 있어야 돼요. 오래전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 연을 만들 때만 해도 우리가 대나무가 시골에서 이제 보면은 대나무가 이제 있는데, 대나무를 잘라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칼로다가 다듬어서 이렇게 이제 아주 가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연을 만들었어요. 연을 만들려면은 이 대나무가 5개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머리살이라고 그러죠. 네, 제일 꼭대기에 여기 들어가는 이제 대나무가 하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살이라고 해가지고 가운데 들어가는 대나무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장살이라고 해가지고 양쪽 대각선으로 들어가는 대나무가 2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2개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가운데 대나무가 또 들어가요. 이렇게 대나무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요걸 이제 모양새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실지는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준비물에는 이제 이 송곳도 필요하고요. 우리 가운데에 도려낼 수 있는 이런 게 칼이나 아니면 가위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 가위로 접는 방법을 제가 잠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뒤에서 풀을 좀 준비해 주셔가지고, 딱풀이라든지 그냥 보통 풀도 관계가 없어요. 종이를 오려서 쓸 거니까. 예. 자, 요걸 옆에다 놓으시면은, 자, 여기 이제 종이, 지금 오려놔서 그런데, 이거 지금 오려놓은 거예요. 오려놓은 거고, 요걸 접어서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반을 접습니다. 이렇게 반을 접어야 되겠죠? 네, 반을 접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반을 접어요. 네, 또 반을 접어요. 이런 식으로. 반을 접고, 그 다음에 또 대각선으로다가, 네, 이런 식으로 하나 또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어주면은, 요런 모양새가 나오겠죠? 그럼 이게 이제 자르기 전에는, 이렇게 이제 올라와서 세모로 되겠죠? 그럴 때 가위로다가 살짝 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런 모양새가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만드는 과정에서 미리 우리 보기 좋게 미리 요걸 이렇게 오려놨어요. 그래서 칼로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선이 있으니까 요걸 이렇게 돌려도 되고, 그거는 우리 만드시는 분이 알아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뒤집습니다. 자, 뒤집어요. 뒤집어서 여기 이제 위에 제 머리 위에다가 요걸 이제 하나를 여기다 만들어야 되겠죠. 요걸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꼭대기에다가 이제 붙이는데, 요게 약간 길이가 약간 나올 거예요. 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하냐? 요걸 잘라야 되겠죠. 그리고 실이 묶을 정도의 이 대나무가 바깥으로 약간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실을 묶을 때 편하겠죠. 예, 요거는 이제 요 정도에서 제가 할 건데, 보시면은 일단 풀로다가 대나무에다 풀칠을 하세요. 이렇게 풀칠을 해서 이제 붙일 겁니다. 네, 이렇게 붙일 거예요. 굉장히 쉽습니다. 하는 거 과정 굉장히 쉬우니까 따라서 하시면은 아주 좋아요. 네, 그리고 만드는 방법도 좋고, 근데 중요한 거는 줄을 어떻게 실을 어떻게 묶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자, 준비해 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이제 됐죠. 근데 이게 약간 나와야 된다고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요 정도 선에서 나와야 되고, 요 정도 선에서 나와야 되고, 요 길게 나온 거는 제가 여기 자르는 립발을 준비를 했어요. 요건 나중에 잘라도 되는데 지금 제가 미리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잘리죠. 네. 상당히 아주 준비를 좀 철저히 한 것 같네. 자, 보시면은 예. 그 다음에 요걸 이제 붙여야 되겠죠? 네,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감싸줘야만이 우리가 만들 때 상당히 아주 야물게 아주 제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그냥 잘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접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접어주면 됩니다. 요게 지금 딱풀이라서 잘 안 붙는데 조금 시간이 경과를 해야 되겠죠. 네, 딱풀이 약간 시간이 경과가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은 이제 하나를 붙였으면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중간 대나무살을 여기다가 끼는 거예요. 여기다가 다시 이제 또 이거를 이제 붙일 거예요. 자, 대나무살을 다시 하나 풀칠을 해서 여기다 붙이겠습니다. 자, 붙이게 됩니다. 가운데다 정확하게 해주셔야 연이 아주 잘 날라요. 네, 정확하게 아주 잘 날르게 되겠죠. 그래서 중간에 정확하게 아까 그 표시를 한 데다가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붙여서 나중에 요게 이제 다 요 살을 붙이고 나면은 요게 지금 잘못하면 이게 떨어지거든요. 바람으로 연을 만들어서 우리가 띄울 때 잘못하면 이게 이제 풀이기 때문에 떨어질 확률이 있어서 여기다가 종이로 해가지고 다시 또 보강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긴 나무, 우리가 장대라 그랬죠? 예, 장대를 이렇게 이제 붙일 건데 요 장대도 마찬가지로다가 풀을 발라주세요. 네, 이렇게 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아주 천천히 만드시면 돼요. 네,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자, 우리 러시아 분들도 아마 이 연을 아마 많이 띄워보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조상님들이 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국 분으로 뭐 많이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연도 아마 러시아에서도 아마 날렸을지도 몰라요. 제가 문헌을 자세하게 찾지는 않았지만은 아마 그럴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붙였죠. 네, 그 다음에 다시 또 장대 하나를 대각선에 또 붙이겠습니다. 요거 아주 야물게 해야 됩니다. 아주.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요. 요거는. 네, 요 안에다가요. 그래서 요걸 아주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붙일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요게 약간, 이제 나오면은 좀 약간 크니까 요걸 잘라주시면 돼요.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가운데다가 하나를 제가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떨어지지 않게, 살이 떨어지지 않게 아주 잘 붙여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붙이고요. 그래서 여기도 하나 해줘야 되겠죠. 네, 여기도 하나 붙여주고요. 여기도 하나 붙여줍니다. 그게 쉬워요. 이렇게 해서 붙이고, 여기다가 이제 실을 맬 거니까요. 여기다가 아주 야물딱지게 이렇게 아주 잘 붙여야 되겠죠. 실이 묶는 데는 특히나 이 띠지를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붙이면 안 됩니다. 현재 이렇게 이제 날릴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보니까 삐죽삐죽 나왔네요. 이거 처리해야 되겠죠? 예, 바로 이걸 잘라주면 됩니다.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네, 이거를
가위나 이렇게 니빠 이런 걸로 사용해서 이걸 잘라주면 됩니다. 그럼 미리 잘라줘도 돼요. 미리 잘라줘도 되는데 미리 잘라놓으면은 나중에 크고 작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만들면서 자르는 게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요거 이제 다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잘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을 묶는데 어떻게 묶느냐? 자, 여기 이제 꼭대기에도 이제 머리살에도 묶어서 이렇게 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운데도 이제 묶어서 이렇게 이제 그 바람이 잘 타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서부터 실을 묶겠습니다. 자, 실을 묶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이제 제가 잘라놓은 게 실이 두 개가 있어요. 요거는 머리살을 위에를 이제 그 묶어서 쓸 건데 우선 여기부터 묶겠습니다. 맨 위에부터. 자, 아까 제가 여기 살짝 나오라 그랬죠? 이 묶는 데를 약간 여유를 주라 그랬죠? 이 여유 주는 이유가 다 있죠. 이렇게 이제 실을 묶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살짝 위로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묶습니다. 아주 야물게 이렇게 묶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예. 근데 약간 휘게, 요 정도 휘게 묶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진짜 잘 묶어야 됩니다. 자, 송곳으로 구멍을 이렇게 양쪽으로 구멍을 내세요. 구멍을. 그 다음에 나머지 실 준비한 실 하나를 실 하나로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구멍에다가 집어넣고 다시 뽑아서 위로 올려야 되겠죠? 이렇게. 자, 요것도 한 2번 정도 묶어주면 됩니다. 한 번은 너무 약하니까 2번 정도 묶어야 되겠죠. 여기 이제 양쪽에 이제 묶는데, 자, 아까 제가 이 꼭대기 이제 그 머리살이라 그랬죠? 이 머리살은 나중에 묶을 때 사용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실을 묶는데 그때는 이제 긴 실이 필요한 거예요. 긴 실이 긴 거 필요해요. 자, 여기서 이제 머리 이 위에다가 이렇게 묶어주세요. 하나를. 네, 이렇게 해서 아주 바짝, 아주 그냥 야무지게 탁 묶어줘야 됩니다. 풀리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아주 탄탄하게 묶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실을 여기서 이 중간 실을 여기다 이제 이 대각선으로고요. 여기에 아까 제가 띠지를 하나 붙인 게 있죠. 여기를 맞춰줘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구멍을 하나 낼 거예요. 실을 묶어야 되니까. 자, 여기 한번 구멍을 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구멍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이, 자, 여기를 기준을 잡으면 돼요. 여기서 잡고 그대로 이쪽 대각선으로 또 이제 실을 이제 묶어야 될 것 같은데, 자, 보십시오. 이 묶는데 여기 여유를 좀 약간 줘서 여기서 이 정도의 실을 끊어야 되겠죠. 그래야 묶을 때 아주 좋죠. 그래서 요 정도의 실을 해서, 자, 보십시오.
구멍에 여기다 묶을 거니까 여기서 이제 실을 똑같이 세 개를 묶을 거니까 연실이 세 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제 묶는데 이걸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잡아가지고 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묶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넣어야 되겠죠? 실을 한번 넣어주세요. 네. 네, 다시 올라오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여기 맞나? 네, 여기.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끈을 묶습니다. 네, 묶어주세요. 네, 관계없어요. 어차피 잘라낼 거니까. 네, 한 번 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요걸 끈을 이렇게 끊었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요거 이제 요걸 맞추는 거예요. 요 맞춰서 끈이 이만큼 나오게 이제 잘라주면 되죠. 묶을 정도만 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거 왜 이렇게 자꾸 붙어 다니시나? 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제 하고 요 정도에서 왔어요. 그러면 요 귀탱이에서 요 끝에와 끝이 정확하게 맞았죠? 이 실을 자, 요렇게 해서 여기다가 묶는 거예요. 여기다가 묶는데 요거를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잡고 있을 테니까 자, 요거 묶으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쭉 당기세요. 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맞아 들어갔죠? 네, 정확하게. 여기도 마찬가지. 이쪽도 정확하게. 예, 정확하게 귀퉁이에 다 맞았어요. 맞았죠? 보조 간사님. 네. 예, 맞았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연끈이 연결이 됐어요. 자, 이렇게 연끈이 연결이 됐죠?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남았어요. 뭐가 남았냐? 바로 뒤에 있는 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끈을 이용해서 이걸 감아야 됩니다. 자, 약간 쉬게. 예, 이제 우리 강사님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휜 거를 여기다가 감아주세요. 한 번, 두 번 정도만 감아주시면 됩니다. 두 번. 또 여기도 마찬가지. 두 번. 네, 여기서 두 번 정도 감아주시면 돼요. 하나, 둘. 이렇게. 그러면은 연의 모양이 나오죠. 네, 이렇게 이제 화살 마냥 이렇게 휘었습니다. 화살 마냥 휜 연이 이게 잘 뜨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 자,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보세요. 여기 지금 여기가 틀어졌죠? 그럴 때는 약간 이쪽으로 옮겨주면 됩니다. 약간. 예, 여기 그래서 제가 이쪽을 묶은 거예요. 예, 약간 움직여주면은 정확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양쪽에 이게 다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아, 이제 연을 날릴 차례죠. 예, 연을 날릴 차례입니다. 이렇게 해서 묶어가지고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예, 연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